괴담. 이 괴담. 이 정상이 아니고 그냥 무슨 괴담만 얘기하고 음모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솔깃하잖아요. 솔깃하죠. 솔깃하잖아요. 네. 이 괴담의 실체를 파디베어 가지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얘기로 후쿠시마 괴담, 독도 괴담, 그걸로 이어지는 윤석열 탄핵으로 이어지려고 하는 이 좌파들의 음모 한번 일일이 한번 까디베어 볼까 합니다. 네, 우리 저거 들어보셨죠? 청산귤이라고. 청산귤이. 청산귤이. 이게 그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때 광우병 괴담 당시 내가 미국산 소고기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먹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른바 자칭, 타칭, 개념 연예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했던 것이 김민선? 하여튼 뭐 그런 여자 배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리고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김규리 씨가 두 명이 있어요. 두 명. 네. 잘 봐야 됩니다. 네.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 그 이름을 청산귤이라라고 했는데 요즘 뭐하고 지내나 몰라요. 특히 그렇게 해놓고는 MBC, KBS를 비롯한 뭐 무지하게 많은 방송에 다 출연했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그 청산귤이와 일맥상통하는 후쿠시마 처리수 1주년 현재 상황 이상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이 이걸 가지고 10년 뒤에 5년 뒤에 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민주당 입장 도대체 무엇인가요? 지금 이 청산가리 발언했던 예. 김규리 씨는요. 예. 며칠 전에 저 홍준표 대구시장이 직격을 했어요. 어허. 이게 이제 그 당시 2008년도 그 광우병 괴담 나왔을 때 요번에 이진숙 인사청문회에도 나왔던 그 조능이라는 MBC PD 출신 있잖아요. 아, 네네네. 계열사 사장까지 한 사람이 네네. 그 MBC PD 수첩 당시 그 광우병 보도 가짜 뉴스 아니냐 뭐 이렇게 네. 따지니까 한다는 소리가 그 방송 때문에 그래도 미국산 소고기 안전하게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궤변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반성할 줄 몰라요. 아하. 김규리도 마찬가지인데 청산가리 먹겠다 하니까 아주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죠. 네.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제가 쭉 보니까 그런 어떤 망언을 해놓고 어허. KBS, MBC, SBS에 좋은 프로그램 다 들어가서 진행합니다. 와, 진행까지 했어요? 네, 진행까지 하고. 야. 뭐 특정 프로그램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이러니까 망언을 하는 거예요. 아하. 그렇게 해서 스포트라이트를 한번 받으면 소위 말해서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언론사에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럼 개념 연예인이라고 이름 붙여주고 그 당시 광우병 그 가짜 방송 이후에 민노총 언론노조 세력들이 줄곧 썼던 이야기가 개념 연예인, 개념 집회, 개념 노조 뭐 이런 개념이란 말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렇게 생태계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한 번 잘못하면은 이 퇴출된다는 사인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오히려 갖다 쓰니까 그렇죠. 더 망언을 자극적으로 쏟아내는 거예요. 와. 알고 봤더니만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이 된 전현희는 제2의 청산귤이네요. 개념 정치인. 괴념이지, 괴념, 괴담 정치인이지. 그러니까, 거기는 거짓말하고 헛소리하고 남 모욕하면은 막 잘 쓰여. 최고위원 당선되고. 이게 뭐예요, 이게? 그래서 그만큼 저 민주당 쪽에 좌파 정치 세력의 유권자들 자체가 그런 망언, 폭언, 막말 쏟아내는 사람들을 더 뽑아주고 우대해주니까 그게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응? 개념 정치인 저기 나오네요. 개 같은 생각. 개는 정말 귀여운데.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그때 같은 경우에는 하면은 뭐 호랄라당 다 이제 그 처리수가 하면은 오염이 돼 가지고 뭐 모든 걸 다 한다고 막 이제 그 일본 해산물도 먹어서는 안 되고 다 그렇게 하는데 일본 해산물, 유럽, 미국 다 수입하고 있고 지금 이제 1년 지났으니까 지들 말로 하면은 이제 러시아를 지나서 오츠크해를 지나서 지금 알라스카까지는 갔을 것 같은데 왜 알라스카에서 들어오는 우리 연어나 이런 거는 잘 먹죠? 지금 1년 전에 민주당이 선동했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처리수 요게 공식 명칭입니다. 방사능 오염 처리수 그게 흘러나오면
우리나라 동해바다, 남해바다, 서해바다에 방사능 범벅된다고 선동했잖아요. 그때 제 1년 전에 생각해 보면은 노량진 수산시장 가면 손님이 없어가지고 손님이 없었어요. 썰렁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때 더 열심히 갔어요. 그럴 때 가야 손님 대접받거든요. 그러고 지난번에 그렇게 되니까 그 목포 옆 신안 앞바다에 있는 천일염 그쪽으로도 이게 오염수가 가서 이게 그 소금도 못 먹는다고 해서 소금 사재기까지 나왔었잖아요. 소금 사재기 나오고 또 제가 그때 그 본 화면으로 기억나는데 완도에서는 뭐 전복 그 생산하는 수산인들이 해상 시위도 벌이고 그랬습니다. 어허. 그런데 이게 다 여러분 괴담은 절대 과학을 이기지 못합니다. 과학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쿠루시오 해류라고 네. 타이완 밑에서 쭉 필리핀에서 타이완 쭉 우리 저 한반도로 올라오는 쿠루시오 해류가 한쪽은 저 서해바다로 들어가고 한쪽은 일본 열도를 타고 저 알래스카로 흘러가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후쿠시마 앞에서 방사능 오염 처리수가 방류가 되면 이 우리나라 동해로 오는 게 아니고 알래스카로 가요. 알래스카로. 그렇죠. 오츠케를 걸러서 계속 올라가는 거죠. 알래스카로 갔다가 미국 캘리포니아로 갔다가 남극으로 해서 한 바퀴 도는데 몇 년? 4년에서 5년. 이제 1년 지났잖아요. 그런데 1년 전에 그 물이 우리 동해 바다로 온다고 남해로 온다고 범벅이 된다고 선전선동한 정치인들 다 어디 갔어 지금. 민주당. 그래놓고는 그런 반대 집회 해놓고 돌아서 가지고 가가지고 목포 횟집 가가지고 회 먹고. 회를 그냥 먹는 거 아니죠? 회는 어떻게 먹는다? 날로? 처먹죠. 회 처먹죠. 예, 여기 아니고요. 회를 초장을 처먹는다. 예, 초장에 예. 처먹죠. 예. 그랬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 이번에 해양수산부가 1년간의 그 검사 결과를 발표했잖아요. 네네. 뭐 연근에서 잡힌 활어, 시장이나 마트에 팔리는 선어 다 해봤는데 기준치에 부합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네. 한 건도 안 나와. 아, 이게 과학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과학을 믿으시고 노량진 수산시장이든 부산 자갈치 시장이든 가서 회 많이 드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광우뻥 괴담 했었는데 요즘 전국에 있는 미국계 대형 쇼핑몰 코스트코 가면은 정말 많은 미국산 소고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이스급 해서 진짜 많이 사 먹지 않습니까? 사실 코스트코가 일단 미국계 그 기업이 들어와서 미국 그 소고기 많이 먹고 그렇게 되니까 또 신세계에서 이마 트레이더스라고 해서 코스트코하고 비슷한 그런 홀세일 그런 그걸 했는데 코스트코에는 미국산 소고기를 팔고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는 처음에는 호주산 소고기를 팔았어요. 근데 호주산 소고기를 가서 사가지고 오면은 애들이 좀 덜 먹었어요. 왜 너 안 먹냐 했더니만 풀 냄새 난대. 호주산 그 소는 네. 그 방목해가지고. 방목에서 키우기 때문에 예. 풀을 많이 먹어요. 예. 그래서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미국산 소는 그 뭐죠? 사료든 사료가 그 뭐죠? 그 옥수수. 옥수수, 예, 콘, 예. 콘을 넣죠. 예. 그러니까 고기 맛이 고소하고 고소합니다. 담백하고, 예, 맞아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애들이 그런 걸 알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마트 트레이더스에도 미국산 소고기도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국민들이 다 먹는단 말이에요. 미국산 코스트코를 넘어서 이제 이마트 가면 다 있는 건데 그거를 해가지고 광우뻥 해가지고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아니 제가 저 2008년 광우병 저 난리 나서 광화문에 그냥 집회가 터지고 할 때 제가 참 어떤 생각이냐면 제가 2002년 2004년 영국에 있을 때 영국 소고기 많이 먹었거든요. 왜 뇌 구멍 송송 탁탁탁 네. 전혀 지장 없는데 뇌 송송 구멍 탁. 탁탁. 네. 근데 이게 괴담을 믿고 저런 식으로 난동을 부렸던 사람들 지금 다 어디 가서 미국산 소고기 잘 드실 것 같은데. 그렇죠. 저희도 한 번씩 우리 애들 생일 이럴 때면은 장안평역 옆에 보면은 소 한 마리란 이름으로 해가지고 있는 식당이 있어요. 아이들 셋이어서 5명이 가가지고 소 한 마리란 거에서 뭐 소 부위별로 다 있는 거 그거 정말 5명이서 배 터지게 먹어도 10만 원이에요. 한우 그렇게 먹으면은 한 100만 원 나올 거예요. 와 진짜
정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제 대충 깨달았어요. 예. 사실 그때 뭣도 모르고 강화문 가가지고 그렇죠. 애들 데리고 유모차 끌고 예. 다니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거짓말이거든. 예. 지금은 이제 말은 안 하지만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예. 그 선동에 휩싸여가지고. 근데 뭐 시민단체 길 대표 민경우 씨가 말했지 않습니까? 예. 자기가 그때 그 범민련 사무처장 하면서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이 광우병. 중요한 게 아니지.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었고 오로지 이명박 정권 탄핵에서 쫓아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 그 집회를 주도한 세력은 그랬습니다. 예. 그랬는데 거기에 뭐 어중이 또중이 몰려가가지고 그 집회에 그냥 숫자 채워준 사람들은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단순히 반성해야 됩니까? 아까 얘기도 있지만 후쿠시마 괴담으로 인한 세금 손실이 1조 5천억이나 된답니다. 지금 그 사이에 IAEA 그러니까 그 유엔 산하 원자력 기구에서도 상주시키면서 계속 그걸 감시하고 있고 그와 별도로 우리도 공해상에 계속 가가지고 그걸 샘플링 해가지고 1년 내내 감시를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 비용 민주당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1조 5천억 내놓으면 당사 한 5개 팔아야 되는데. 앞으로 내는 지들 월급 튀겨 했던 애들 다 지금 손해배상 청구해서 소송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1년 전에 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정말 한마디로 촌스러운 짓을 했냐면요. 일본 현지에 가서 의석 단 3석밖에 없는 무슨 당 관계자들 만나가지고 예. 같이 연대 집회한다면서 꼭 옛날 80년대 대학생들 데모하듯이 예. 거기서 뭐 플랜카드 들고 뭐 시위를 하고 도쿄전력 나오라. 이거 도쿄전력이 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만나줄 의무가 있어요? 도쿄전력 만나자 도쿄 갔다가 만나주지도 않고 퇴짜당하고 그런 국제적으로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면 그 국격과 품격에 맞게 좀 행동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뭐 들어놓고 이런다고 그게 돼요. 그게 일본에 가서. 근데 1년이 지나고 보니 다 괴담이었고 뻥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왜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입장을 안 밝혀요? 응? 계속 입장 밝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10년 뒤에 온다 이런 소리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해요? 10년 뒤에 돌아올 거라고 하면 그럼 1년 뒤에 있는 거기에 가가지고 재면 될 거니까 같이 가서 합동조사 하자고 했어요. 안 가잖아요. 생방송 합동조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안 가잖아요. 안 왜? 가지. 자기들도 알거든. 예. 자기들도 이게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는 압니다. 아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이게 아니고 네. 지금 당장 국민들을 선전선동할 수 있는 거리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예. 이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댓글에도 계속 뭐 페라가모 생태탕 그리고 또 천생산 도롱뇽 쇼. 실제로 제가 지금은 제가 법원 및 CK 대표를 맡아서 독립해 있습니다만 제가 큰 로펌에 변호사 한 200명 되던 큰 로펌에서 한 17년 일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코레일 측을 대리를 해가지고 청송령 도롱뇽 소송을 저희가 해서 이겼습니다. 그때 도롱뇽과 친구들 이렇게 해가지고 지율 스님인지 진짜 이거 네 진짜 정말 여성 비구니 스님을 비하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국가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습니까? 지금 천성산 가면 도롱뇽 잘 살고 있고요. 오히려 거기에서 더 많다던데. 와, 나 진짜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냥 뒷골이 당겨요. 무책임하고 아무런 책임을 지우는데. 그때 그 당시 저도 생각나는 것이 좌파 매체 등 뭐 KBS도 갔어요 그때. 네. 이 도롱뇽을 살려야 된다 이러면서 쉽게 이야기하면 이 천성산 밑에 KTX 터널을 뚫으면은 예. 물이 밑으로 셀 것이다. 예. 그래서 그 위에 습지가 물이 다 빠져가지고 예. 도롱뇽이 죽는다. 예. 그러니까 소송인이 도롱뇽입니까? 원고 적격이 없어서 각하야. 도롱뇽과 친구들. 그래가지고 했는데 공사하고 났더니 도롱뇽이 더 많아졌어. 예.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지?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이지 않다고. 걔는 그럴 거야. 봐라. 가만히 놔뒀으면 개체가 유지될 텐데 그거 해가지고 개체가 늘은 거는 그것도 부작용이라고 하고도 남을 인간들이야. 이 궤변론자들. 그때 그래가지고 동대구역에서 부산역까지 오는 KTX 공사가 지연돼가지고 네. 물류비가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한 몇 조 정도 네. 물류비 차질이 빚었다 이랬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판결문을 봤는데 진짜 그런 코미디가 없어. 원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는 사람이잖아요. 민법상 사람은 자연인과 법인으로 한다라고 돼 있고 그러면은 도롱뇽이 사람이냐. 그래서 동물의 원고 적격성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냥 해외 사례 뭐 이런 걸 막 써라는 이런 코미디와 에너지 낭비가 어디 있냐고요. 성이 도시였던 모양이죠.
이름은 용용. 그렇습니다. 참 문제는 이제 후쿠시마 괴담을 넘어가지고 어제부터는 이재명이가 이게 진짜 모든 악의 근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파가지고 지금 뭐 여야 대표회담도 못한다는 인간이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라고 하면서 침대에서 지령을 내렸다라고 하는데 이건 또 뭡니까? 지금 서울 시내의 곳곳에 지하철역이나 예. 공공기관 일부에 독도 조형물 이런 게 있어요. 네. 근데 이걸 이제 좀 오래돼가지고 재설치를 하기 위해서 음흠. 좀 손을 보는 중이죠. 음흠. 근데 이거를 윤석열 정권이 지운다. 음흠. 그래서 독도 지운다. 이렇게 해서 또 괴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 독도 조형물 지우는 거를 독도 지운다고 한 독도 거예요? 지운다. 독도 그러면은 지운다.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옛날 차 이제 중고차가 오래됐다고 팔면은 이재명이 지우기입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독도란 이슈를 쉽게 얘기하면 또 괴담을 만들어내려고 정쟁의 거리로 좀 쓰는 거죠. 쓰기 네. 시작한 거죠. 지금 왜냐하면 후쿠시마 괴담 이거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명이 났잖아요. 네. 입 싹 닦아버리고 모른 척 하잖아요. 네. 그 다음 또 괴담 나오는 것이 뭐 독도 지우기, 뭐 계엄령 괴담, 뭐 등등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응?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야, 저 완전히 사기꾼 세력 저거, 이거 상당히 분노해야 되는 이야기고, 특히 독도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국익 차원에서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뭘 자꾸 이야기해.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은 대한민국 좌파 세력하고 일본 극우 세력하고 한패야. 적대적 공존 관계. 응? 야, 그리고 지금 말씀한 것처럼 독도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영토다라는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고 그와 어긋나는 것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며 윤석열 대통령 때도 지금 독도 수호를 위해서 지금 계속 연안에 훈련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독도 같은 경우는 국제해상법상 섬, 그러니까 아일랜드가 아니고 록스입니다. 예. 암초입니다. 암초.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암초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저 해방 이후에 우리가 광복하고 나서 야 일본 너 여기 독도 근처 포 쏴버릴 거야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못 온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경찰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일부러 군대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경찰력을 넣어놓은 거예요. 지금. 군대 들어가면은 그게 분쟁 지역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자인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경찰력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 왜 자꾸 독도를 건드리냐고. 우리 땅인데. 그렇게 건드리는 것 일본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독도를 계속 문제시키고 현상을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그런 것이 마치 국제 분쟁 지역인 양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민주당의 입장이 오히려 일본의 극우 세력들과 서로 일치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꾸 독도를 분쟁 지역과 하면은 일본의 우파들이 좋아합니다. 아이고 얼큰이 잘 됐다 해서 기록 하나 더 남겨 해서 독도는 다케시마는 우리 일본 땅이에요. 또 한 번 남기는 게 기록을. 그러니까 이런 게 10년, 30년, 50년 되면 나중에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일본이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독도는 봐라 분쟁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영토라고 주장하는 거라고 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걸 왜 빌미를 자꾸 주냐고 민주당은. 일부러 하는 거 아니에요? 독도를 일본 주장처럼 분쟁화 시켜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음모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이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 모든 걸 이제 윤석열 정권의 탄핵을 위해서 윤석열 정권이 독도를 지운다 이런 식으로 또 괴담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국익에 엄청난 마이너스 되는지를 뻔히 알면서. 그러니까 이 자들은 국익이 마이너스 되거나 뭐 국익이 뭐 침해가 오거나 손상이 되거나 그게 따지는 게 아니고 자기들 표만 많이 얻으면 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국익을 생각하지 않아 전혀. 이게 꼭 보면 구한말 조선 망하기 전에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자기 배만 채우면 된다는 했던 노론 세력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참 암담합니다. 21세기 대명천지 AI와 로봇이 사람의 인력을 대체하는 시대에 정말 중세라고 할 수 있는 암흑기의 성리학을 가지고 니 탓 내 탓 당쟁하고 있는 이런 모습 정말 국민들이 암담해하는 것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이게 사실 민주당의 그 족보를 보면은 이 우리 조선시대하고 연결해 보면 이 주작 탈레반 세력하고 똑같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요 사실은. 예. 그리고 이게 독도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독도는 가만히 있고 독도에 있는 상징물 이게 한 15년 20년 가까이 돼 가지고 이제 지하철역에 있는 것들 그리고 또 그게 저희도 제 기억에 그 2호선 내려서 1호선 쪽으로 해서 이제 그 TV조선이나 아니면 채널A로 이렇게 가려고 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게 좀 다니는데 뭐 지장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오래되고 해서 그거를 새로 이제 리모델링 하려고 치운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독도를 지우기 한다? 약간 그걸 뭐라 과대망상 아니에요? 그게 약간 이게 정신병 차원으로 고양되는 것 같아 이거는.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이게 독도란 게 그렇게 해서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예. 독도란 것은 국제해양법상 암초로 돼 있고 우리 경찰력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독도는 우리 땅인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그렇다고 해서 뭐 해상 자위대를 보냅니까? 자기들도 알아요. 저기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거를. 거기 만약에 들어오는 순간 전쟁 납니다. 아, 우리 해군 출동합니다. 그렇죠. 우리 이지스함 출동합니다. 대한민국 이제 구한말에 그래 힘없는 국력이 없는 조선이 아니에요. 그럼요.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왜 자꾸 긁어부스럼을 만들어 민주당은. 사실 저는 제가 육군 정책자문위원으로서 정말 너무 영광스럽게 헬기 타고 한번 거기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러운 우리 땅인데 어느 어떤 정신 나간 인간이 이게 코로나 걸려서 정신이 나갔나? 그걸 가지고 독도 지우기 이것 가지고 해서 지령을 내리고 있는 이재명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 겁니까? 대한민국 정치인 맞습니까? 코로나 걸린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상해. 네, 아니, 코로나 왜? 걸렸으면 거기서 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정광태 맞습니다. 정광태가 아니고 아까 앞에 정광재라고 해서 제가 정광태님이십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 걸렸으면은 치료받고 조용히 좀 있어요. 뭐 안에서 병상 정치를 해. 네. 병상 맞아? 칭병 정치? 근데 코로나 걸린 거 맞아요.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세상에 법원에 갈 뭐 날짜도 또 그러니까 있다고 하던데. 공교롭게도 코로나 걸렸다는 그 다음 날이 자기 이제 10월 달에 선고될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있는 날이었고 예. 그리고 그 다음 날 어제는 한동훈 대표하고 회담하기로 한 날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뭐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요즘 코로나 뭐 감기 같은 게 유행을 많이 하니까. 네. 근데 병상에서 그냥 그 좀 조용히 있고 좀 진료 열심히 받으세요. 아니, 진료받으려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 한번 우리 애국 약사님, 애국 기자님들 우리 이 재명인의 집 앞에서 잼잼하면서 정말 병원 가는지 한번 좀 모니터링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인지. 뭐 입만 열면 이거 믿을 네.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아느냐. 1탄으로 해서 2탄이 뭐죠? 당대표 이거 3일이다. 누가 시켜줘도 안 한다고 했더니 진짜 안 하는 줄 아느냐 하면서 나와가지고 했고 3탄이 이게 코로나가 아닌가? 이거 진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뭐 모든 게 의심스러워요. 이재명 당대표 말은 믿을 수가 없어. 야, 그래요. 근데 그 민주당에서 지들이 탄핵 청문회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지들 외곽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촛불 행동? 촛불 행동. 참 어이가 없어. 촛불이 어떻게 행동하노? 말도 요상해요. 근데 촛불 행동이란 데서 매주 서울시청 앞 윤석열 퇴진 집회를 하는데 이제는 더 나아가 윤석열 탄핵 기금 약정서를 통해 10만 원 단위로 모금하고 답례 선물까지 준다고 하는데 엊그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850만 원 약정을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촛불 행동의 상임 대표가 김민웅이 누구냐?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김민석이 형이라고요? 형이죠. 이게 이제 이 촛불 행동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국회에다가 윤석열 정권 탄핵 소추안 발의라고 국민청원을 넣었던 권오혁 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습니다. 권오혁이 시작한 거죠. 예. 이걸 받아서 140만 명이라는 사람이 국민청원에 찬성했잖아요. 이걸 받아서 지금 아스팔트로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공동 상임 대표로 돼 있는 김민웅이가
김민석의 형입니다. 그런데 김민석이 최근 지난주에 무슨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냐면은 윤석열 정권이 계엄령 내린다고 하더라. 나의 근거 있는 확신이다. 이런 소리 했거든요. 근데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이래서 윤석열 정권을 탄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썰을 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형은 아스팔트 나가서 이 썰을 풀어요. 윤석열 정권 탄핵해야 된다. 그리고 돈을 모아야 된다. 탄핵 집회하는데 왜 돈을 모으죠? 5억 원이 이제 약정 목표인데 10만 원짜리부터 시작합니다. 5만 원짜리도 없어요. 10만 원짜리 약정서가 있고 50만 원짜리 있고 100만 원짜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 3.7% 모였다고 하는데 이 돈을 모아서 어디에 쓸 거냐 이거예요. 결국 탄핵 집회하는데 들어가는 총알로 쓸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민홍의 저 집회는 좀 내란죄 안 걸립니까 저거? 그러니까 거의 사실상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내란죄인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여기 보니까 탄핵기금 모금 홍보대사가 누구냐? 임수경이래. 북한에 가가지고 김일성이 만나가지고 우리 아버지하고 얼싸안고 내려왔던 거기에서 뭐라고 했느냐? 야, 5억 원은 하루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민주당의 김득구, 김준혁이가 누구야? 지난번에 이화여대 여대생을 미군한테 성상납했다고 했던 그 작자 아니야? 양문석이도 갔대. 그래놓고 뭐 했냐? 강득구는 무대에서 윤석열 정권을 탄핵시켜야 된다고 했고 양문석이는 이제 탄핵은 기정사실화됐다. 이런 헛소리를 했단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자들이 지금 가을 탄핵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그러니까 가을이 왜 가을이냐. 이재명의 어떤 공직선거법이나 위정교사 재판에 1심 선고가 10월 중순쯤 나올 예정이잖아요. 여기에 맞추어서 이 사실은 이재명 구출 작전인 것입니다. 뭐 윤석열 정권이 뭐 문제가 있다, 뭐 독도를 지운다, 뭐 어쩌고 저쩌고 계엄령을 뭐 선포한다고 하더라 이런 괴담을 퍼뜨리지만 실제로는 이재명 구하기 작전인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들이 지난 주말에 이제 그 집회를 할 때 거기 연사로 올라온 사람들이 김재현 진보당 대표, 김준혁 민주당 의원, 김재현 저 진보당 대표가 저 대표적인 경기동부연합 종북주사파 그렇죠.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민노총 양경수 위원장까지 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모이자 9월 927, 928, 9월 28일 토요일인데 그때 진보당은 윤석열 정권 탄핵 집회를 위해서 모이자. 현수막 지금 여러분들 사시는 그 동네에 곳곳에 지금 진보당 현수막 걸려있는 게 보시죠. 시퍼런 거. 거기 보면 모이자 촛불 928. 저게 뭐냐 했더니 9월 20일인가 국회 그 본관 국회의사당 계단 앞에서 그 집회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민노총 양경수 위원장 사진이 딱 나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양경수 대표적인 경기동부연합 종북주사파, 김재현 경기동부연합 진보주사파, 이게 뭐를 말하는 거예요? 즉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자는 이 세력 뒤에는 김일성 주체 사상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뒤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자들이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고 뒤집어 엎어버리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국민 여러분들이 가만히 두시면 되겠습니까?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그 이재명이 집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집회 시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민주당은 지들 해가지고 주말 동안 지들 안방인 것처럼 광화문에 가가지고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우린 그렇다고 하면은 이재명이 집 앞에 가가지고 더 큰 목소리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스팔트 탄핵 윤석열 정권 탄핵 집회에 민주당의 현역 의원 또 관련자들 뭐 진보당 관련자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국회 안에서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TF를 만들든지 탄핵 반대 집회 뭐 저지 TF를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액션을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번에 문제됐던 거는 독도 지우기 이런 거는 서울시가 관할하고 있는 이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에 있는 광화문역, 잠실역에 있는 그런 독도 조형물과 관련됐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직접 누구하고 관련되느냐? 오세훈 시장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 시장이 독도 지우기는 정말 황당하다.
내년이 독립 80주년 기념일인데 이재명은 도대체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라고 하면서 애처롭기까지 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글 쓰고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왜 하겠습니까? 자기의 이재명의 방탄용 아니겠습니까? 자기 방탄을 위해서 법원한테는 몸에 누워가지고 아유 내가 아파요, 내가 배가 고파요 하고 하면서 재판 안 나가. 그래서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고 그리고 거꾸로 공격이 최고의 이게 방어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몰아가지고 하면은 자기가 대통령 될 수 있다는 그런 어이없는 음모론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지금 뭐 이낙연 전 민주당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새로운 미래 이끌고 있잖아요. 거기 말한 것처럼 정치가 대한민국을 선도해야 되는데 정치가 오히려 퇴행적이고 대한민국의 발전에 발목을 잡는 그게 핵심이 누구냐? 이재명 당대표인 거예요. 사법 리스크가 저렇게 있는 사람을 당대표로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10월 중순 되면은 이제 뜨거운 맛을 볼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인간들 하는 소리가 그럴듯해요. 그냥 들어보면은 지금 해놨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후쿠시마 괴담 얘기를 하는데 이게 후쿠시마 앞에서 쟀는 게 핵 처리수와 관련해서 거기에 어떤 방사능 물질이 안 나오는데 10년 돌아서 우리나라 온다고 해서 거기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너무나 정상적인 것이고 독도는 우리가 제대로 수비를 하고 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조형물이 낡아가지고 철거하고 안전상 이유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독도 지역입니까? 이거는 IQ가 30도 아닌 이거는 백치 수준 아닙니까? 이거는 거의 정신병 수준 아니에요, 이거? 이게 보니까 조선시대 구한말에 위정척사파들의 후예들이에요, 사실은. 이게 바다에 대해서 너무 무지합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이 방사능 오염 처리수가 바다에 방류가 되면 바다가 얼마나 넓어요, 여러분. 이게 다 흩어지게 돼 있다고요. 일부는 깔아앉고 뭐 이런 어떤 해양 생태계를 잘 모르는 어떤 무지의 소치이고 또 독도의 국제해양법상 지위 그리고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어떤 위상 여기에 대해서 쉽게 하면 이해가 없는 것인지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건지 결국은 바다에 대해서 무지몽매하기 때문에 우리 조선시대 같은 경우 왜 공도 정책을 펴가지고 섬에서 다 사람들 나오라고 했잖아요. 왜 반란 일으킬까봐. 그래서 공도 정책이 뭐냐면은 섬을 비운다는 걸로 해서 특히 울릉도 같은데 다 비우라고 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독도 영유권을 포기한 그의 하나의 일본이 주장하는 빌미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 어이없는 거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80년 초죠. 영국의 대처 수상이 있었을 때 포클랜드 전쟁 벌어졌잖아요. 아, 그렇죠. 저 아르헨티나 옆에 있는 섬이 있었는데 거기 영국 사람들이 살았어요. 영국 영이에요. 근데 거기에 아르헨티나 군이 밤에 기습을 해가지고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항공모함 보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결국은 탈환했죠. 그렇죠.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저 영국이라는 나라가 저 밑에 있는 비행기 타고 한 10시간 넘는 거기에 섬 하나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이런 게 국제 정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바로 앞에 있는 독도 가지고 이 난리를 피냐고. 우리 땅인데. 저도 아직까지 기억납니다. 그때 영국이 발사했던 크루즈 미사일 액조세 미사일이라는 게 기억이 납니다. 그대로 가서 상대국 배를 반쪽으로 내버렸던 그런 힘을 과시했던 모습이 있는데요. 그럴 힘이 대한민국한테는 있습니다. 그 힘의 근원이 어딥니까?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헌법을 만들었고 그것을 계승해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정말 공업화 정책 산업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K방산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대찬성입니다. 진짜 정말 어이없는 인간들,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인간들이 저들이 뭘 해왔다고